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학과 소개인데 저희가 우리 그 메이저라고 하는 전화기 이런 걸 좀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과들이 좀 인기가 있고 전망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안학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은 보안학과가 모든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죠. 개설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인터넷, 컴퓨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와 그 다음에 직업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 좀 멀리 내다보고 이 보안학과 또는 뭐 이렇게 이런 과에 대한 과들에 관심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학과를 좀 묶어서 그냥 통째로 후려친다기보다는 이 특정한 학교에 특정한 과들이 좀 푸시가 되는 과가 있어서 그 학과를 한 두세 개 정도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학교를 좀 먼저 할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저희가 입시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결 좋고 전망 빵빵한 학과를 먼저 이제 픽해 봤습니다. 그 중에 요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대학교의 사이버 국방학과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과입니다. 오늘 소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단점도 좀 있습니다만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자,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조금 어색할 수 있죠. 왜냐면 이과입니다. 당연히 이과인데 이과 하면 우리 스카이 중에서 서울대다 연대를 좀 많이 쳐주고 고대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전 빼놓고는 이과 쪽이 좀 인지도는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학과 개요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고대가 말입니다. 예전부터 이 국방이나 보안 쪽에 있는 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학부에서라기보다는 이 대학원에 좀 빵빵한 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자 법학과 IT 분야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제가 적어놨는데 자 지금은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법대라고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한때 학부에 법대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 서울대 법대 그 다음에 고대 법대 그 다음에 넘버 3로 성대 법대까지를 쳐줬죠. 그 정도는 나와줘야 법 쪽에서 잘 나간다 뭐 이런 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왜 법학 얘기를 하냐면 이 보안학과나 사이버 보안학과나 국방학과 이런 과에서 가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화이트 해커나 해커, 컴퓨터 전문가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상당히 법적인 문제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문들을 같이 배우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굉장히 유명했던 고대 그리고 IT 분야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정보보호 대학원이 있었습니다. 꽤나 유명했던 대학원인데 그러다 보니 이과 인지도가 좀 낮은 고대에서 무려 서울대와 연대를 제끼고 국방부와 바로 이 계약학과 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국방부입니다, 여러분들. 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라고 하면 뭐 육군, 공군, 그 다음에 뭐 육본 이런 데랑 계약한 데가 있긴 합니다만 또 뭐 삼성전자랑 계약한 뭐 사이버 반시공 같은 거 이런 데도 있죠, 성대에. 그런데 여기는 국방부하고 다이렉트입니다. 군 조직의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수뇌부에서 요직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사이버 보안 전문가, 이 화이트 해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그쪽에 뭐 해커하고 대화를 해보진 않았었겠는데 그런데 이 보안 전문가 중에 초고 엘리트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군대에서 일하는 게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앞으로 이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이과의 장점을 한번 썰을 풀어볼 텐데 보시면 혹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과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시면 이럴 수 있죠. 야, 그렇게 좋은 자리면 그냥 군대에서 만들면 되잖아.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죠. 학생만 모집한다고 장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도 있어야 되고 교실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인프라도 확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죠. 하지만 이 대학이라는 게 뭡니까? 고급 교육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과를 만들어서 제대로 가르쳐만 주면 우리가 채용을 시켜줄게, 취직을 시켜줄게, 대우 잘 해줄게 이런 식으로 윈윈 전략으로 딜을 쳐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특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군사학과라서 세부 커리 비공개인데 이건 단점이 시작하겠죠.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게 있다면 이과 들어가면
실명이나 개인 정보를 가급적이면 노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뭐 회장 반장이 있듯이 대학교에 가도 학회장이나 과대 같은 학생들이 있지요. 그럼 이런 식의 에피소드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 전정학과 학회장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누구 몇 학번입니다라고 보통 밝히고 인사를 하죠. 근데 유학과 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버 국방학과 학회장입니다. 거기서 끝. 이름을 얘기해주지 않는답니다. 군 보안 전문가에 미리 조심을 좀 시키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게 좀 특징이 있고, 대외적인 자료 실명 공개 금지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공부 좀 빡세게 시키는지 졸업 이수학점이 좀 많습니다. 자, 졸업 이수학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4년 동안 수업을 들어야 되는 과목 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보통 적은 학교가 한 125에서 보통 한 130 또는 135학점 정도가 졸업학점으로 많이 정해져 있는데, 이과는 콕 찍어서 무려 150학점이나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과 치고도 굉장히 여러 과목을 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부 커리가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제 생각엔 이 법 쪽도 마찬가지지만 군사학이나 이런 부분도 필수 과목으로 들어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계약학과인데 4년 장학과 학업 장려금을 줍니다. 무려 얼마냐? 50만원. 매달 50만원씩 용돈 받고 학교 공짜로 다니는 학과다. 그것만 해도 혹하지요. 자, 그러면 이과를 도대체 몇 명이나 뽑고 어떻게 뽑느냐라는 얘기인데, 실은 이 뽑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30명 뽑습니다. 30명. 진짜 정 뽑죠. 수시로 8그 다음에 정시로 12명을 뽑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수시 특기자 전형으로서 15명, 3명을 뽑고 일반 전형으로 12명 정도를 뽑습니다. 즉 정시로 12명을 뽑고 그다음에 수시로 18명 정도를 뽑는다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시면 수학, 과학, 정보 보안 우수자, 해킹 방어 분야 우수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군 면접, 체력 검사, 면접, 성적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퍼센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학과다 보니 이 수시에서는 일반고 학생보다는 특목고 학생들이 조금 지원하는 경향이 좀 있죠. 왜냐면 이런 이 세부 항목에 보시면 적당한 실적을 좀 보는 척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너 뭐 할 수 있냐? 학생부 갖고 너를 표현할 수 없으니 자, 네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킹 방어 3명. 여기는 대상자가 없을 시는 일반으로 선발한다 얘기했는데, 해킹 방어 분야 우수자. 이거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이걸 할 수 있는 학생은 흔치 않겠지만, 적어도 이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다른 거 다 빼고 그 능력만 가지고 차출을 해주겠다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정시로 뽑는데, 이 정도만 설명하도록 이게 낫지 않겠구나. 그리고 고려대라는 네임밸류도 있기 때문에 이 고려대 이과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입시, 즉 요강, 전형을 정리하자면 수시로는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일반고에서는 수능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안정적인 취업 또는 전망, 진로를 위해서 선택하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이죠. 방금 어떤 장점 말씀드렸냐면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취업 장려금 뭐 이런 거 학업 장려금 같은 걸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뒤져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방부 계약학과입니다. 무슨 말이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국방부에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한다라는 얘기죠. 곧바로 취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4년 정액장학금 말씀드렸고, 학업장려금도 한 50만원씩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부장학금 중복 지급하는 30명밖에 안 되고 학교에서 푸시하는 과이기 때문에 외부장학금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인데, 장학금을 많이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장학금을 2개, 3개 중복해서 주지 않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명한테 몰빵하느니 2명한테 나눠주는 게 아무래도 생색내기가 좋지요. 근데 이과는 기본적으로 학업 장려를 받는 걸 킵해 놓고 외부 장학금을 또 받을 수 있으면 너 다 가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용돈벌이가 아니라 굉장한 돈을 좀 받고 학교를 공짜로 다닐 수 있는 학과이기도 하죠. 기숙사, 우선 입사 정도는 적지도 않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취업 보장 당연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열에 열 다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일단 나라에서 공짜로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 4년 동안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4년 동안 나랏밥을 좀 먹고 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4년만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남들 하는 만큼 거기다 또 붙여서 갑니다. 그래서 아쉬운 단점이긴 하겠지만 졸업 후에 7년간 임관을 하고 복무를 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장기 군인, 장기 근무를 조금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났을 때 선택은 다시 하겠죠. 군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든가 아니면 나오면 여기저기서 굉장히 러브콜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꼽자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일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개 전망했으니까 되겠고, 세 번째가 문제인데 군인입니다. 말 그대로 약간의 사무직 같은 화이트 칼라 색깔의 군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군인이기 때문에 어떤 전형을 갖든지 또는 임관을 할 때 뭘 보냐면 체력장을 합니다. 체력 검사를 합니다. 물론 일반 장교하고 조금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과에 들어가거나 또는 나중에 제대로 임관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좀 필요하다. 독특하지요. 아무래도 군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거 소개하는 영상이나 자료 좀 찾아봤는데 자기 미래가 걸린 일인데 다 살 빼고 다이어트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 관리한다고 하니까 지금 체력이 약한 학생들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과를 생각한다고 하시면 신경을 좀 쓰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망 마무리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 흔히 말로 말뚝 박는다는 표현을 쓰지만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30명밖에 뽑지 않는 이런 희귀과를 나온 학생들, 그리고 7년 동안 군대에서 전문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제대를 했을 때 과연 백수가 될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러브콜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입학하는 순간 자기가 크게 사고를 치거나 정말 이 일에 조금 회의를 갖지 않는다면 꾸준히 근무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보안학과, 앞으로 굉장히 전망 있는 학과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한 학과로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를 소개해 드렸고, 이게 좀 과마다 학과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몇몇 학교에 비슷한 과들을 저희가 좀 시리즈로 묶어서 두세 개 정도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